안녕하세요. 오늘 적정한 삶 원포인트 레슨을 맡은 네오비 46기 김혜주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다복필리스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책 적정한 삶은 제가 추천을 했어요. 제가 추천했는데 그 독서장 일정표에서 이 책이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에 배정이 된 걸 보고 참 적절한 배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또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게 보낸 그런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수고하고 힘들었던 나 자신을 한번 토닥이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고 나서 나눔이나 원포인트 레슨을 할 때 중개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렇게 보통 귀결이 되는데 오늘만큼은 오롯이 나 자신에 집중하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자는 김견울 교수예요. 김견울 교수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TV에서 어쩌다 어른, 세바시 같은 그런 프로에서 강연을 많이 하셔서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좋겠고 저서로는 적정한 삶 외에도 이런 지혜의 심리학이나 0.1%의 비밀 같은 그런 저서가 있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장 감정에 집중하다, 2장 비대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 3장 팬데믹 이후의 공동체, 4장 불안의 시대에서 행복을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 내용이 많으니까 저는 이 장들에서 각 장에서 중요한 거 한 2개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지위,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만족을 모르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쳐서 길을 잃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면 적절한 포만감을 느끼면서 이제 숟가락을 놓게 되는데 이 돈이나 성공의 영역에서는 적정한 만족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본 조건이 만족감인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적정한 만족감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 만족감의 지점을 한번 세심하게 찾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감정에 집중하다. 감정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결정의 순간 감정에게 묻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마지막에는 감정이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발달해야 결정도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도 이성이나 논리처럼 엄연한 역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감정이 다른 역량들과 마찬가지로 갈고 닦고 개발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개발을 하자, 알아보자 이런 이야기고요. 교통사고를 당한 뇌의 고통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나 몸이 아플 때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도 우리가 몸이 아플 때처럼 통증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정신과 신체를 서로 떼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면의 상처도 이렇게 피 흘리는 외상처럼 이렇게 심각하고 아프게 바라봐 줘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아픈 그런 마음을 다친 사람한테도 약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진통제는 바로 사랑과 배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면 몸이 아픈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쉬고 맛난 것 먹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피하는 심리 상태 불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안은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을 가질 때 생기는 불쾌한 감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안이 안 좋은 것은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의 증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자면 이 불안이나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불안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쓴 이유, 장군은 고독하고 불안한 순간에 난중일기 쓰시면서 그 불안을 좀 진정시키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불안할 때는 종이를 꺼내서 글을 써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감이 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떨어지다 보면은 생각의 속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점점 더 불안도 진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불안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작고 구체적으로 쪼개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완수해 나가면서 그런 성취감이 반복이 되면 이때의 성취감은 뭐 1 플러스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지는 게 아니라 제곱, 세제곱, 네제곱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취감이 늘어나는 그런 힘을 느끼게 되면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불안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저나 취미활동,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 그리고 나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레저나 취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복하려면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비교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데 내가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씩 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 이야기, 이 제어할 수 없는 분노에서 헤어나오는 법. 참 이 부분 재밌었죠. 의지력 총량의 법칙 이야기. 의지력도 이렇게 지갑 속 현금처럼 쓰면 쓸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마주치는 일들에서 의지력이 조금씩 소모되다 보면은 나중에 고갈이 되는데 그 고갈이 될 때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슬기롭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의지력이 고갈됐을 때는 슬기롭게 화를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감정의 선긋기를 해라. 얼른 경계선긋기를 해라. 어떻게? 두 다리를 움직여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난다. 그 상황을 바꿔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할 때 막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다시는 저 남자 막 꼴도 보기 싫고 다 그만두고 싶지만 또 그 시간이 넘어가면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뭐 화해하고 화하고 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감정인데 그 순간에 서로 너무 바닥을 드러내버려서 서로 상처를 남긴다면 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얼른 경계선 긋기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말씀 하고 있고요. 1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기분 알아차리기 한번 해볼게요. 감정 카드가 이렇게 감정의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는 보통 감정을 간단하게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이 정도로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재미있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거기 보면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분노를 조절 못하고 폭력적인 그런 애들이 사실 그 속마음을 알고 보면은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또 엄마가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구, 그런 감정이 속에 숨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알아주면 벌써 걔는 그 감정을 알아줄 때 벌써 감정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또 정확한 감정을 알게 되면 이제 알맞은 처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노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서운함일 수 있고 나는 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깊이 생각해 봤더니 질투심이더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걸 조절하기가 쉽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잘 조절하고 풍요롭게 표현하는 그런 감정의 주인이 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2장 비대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이제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도 됐잖아요. 그런 순기능도 조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편의점에 간다. 어떤 커뮤니티에 자주 가는 카페에서 아는 척해서 이제 안 가. 이런 글을 올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공감 댓글이 달렸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익명으로 존재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나를 안면을 트고 굳이 아는 척하는 사람이 부담스럽게 됐죠. 그리고 친한 사이고 또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영상통화는 또 부담스러워요. 나를 너무 오픈하는 거는 또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제 내가 지하철을 타러 지하철역으로 갔는데 저쪽에 아는 사람이 저기 서 있어요. 그럼 막 가서 툭툭 치고 아는 척을 해서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지 아니면 안 보이는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피해서 혼자 타고 가는지. 대부분 혼자 타고 가시겠죠. 예.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막 아는 친구가 타면 막 불러서 오라 그러고 뒤로 오라 그러고 옆에 자리가 나면 막 여기 앉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익명으로 존재하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는 사람 만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게 왜 생겼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던바 넘버 150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던바 넘버 150이라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적절하게 마주치게 되는 그런 관계의 수, 사람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은 150 정도가 적정하게 그렇게 진화가 돼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하가 계속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는 우리만 해도 수많은 단톡에 연결돼 있어서 하루에 쌓이는 단톡의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대화 내용에 억지로 노출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막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단톡에서 나가지는 않지만 이런 피로감은 고스란히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나에게 적정한 관계의 수는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저 같으면 150도 많아요. 저는 150도 많고 저는 좀 사람을 깊고 성의껏 사귀는 타입이기 때문에 150도 저는 부담스럽고요. 근데 막 외향적인 사람은 아마 300명도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 만약에 단톡에 미처 못 읽은 숫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면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의미 없는 단톡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딸의 풍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못 가져서 좌절할 때, 막 무엇을 막 갖고 싶을 때, 정말 내가 좋아해서 갖고 싶나 아니면 모두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서 갖고 싶나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하고요. 사람은 인정투쟁 때문에 더 이제 불행해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부러움 어린 시선, 좋은 평판 등 이런 타인의 평가를 통해서 자아를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법륜 스님이 잘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길에 들풀처럼 잡초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으쓱해서 잘난 척하고 또 누가 나를 비난하면 또 금방 기가 죽고 또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남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을 매게 되면 그걸 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가 없다. 스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길에 들풀은 봐라. 길에 들풀은 누군가의 칭찬도 필요 없고 인정도 필요 없고 그냥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지 않냐. 그렇게 자유로이 자기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의 팁은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또 누가 나를 비난을 하면 저 사람 오늘 기분이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럼 2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나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고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취미는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보통 주부들이 남편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외식을 가도 그런 메뉴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잘 어떨 땐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뭘 드시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내가 이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번씩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나는 언제 행복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극세사 이불 덮을 때, 생맥주 한 잔 마실 때, 군밤이나 삶은 땅콩 먹을 때, 그리고 탁구를 칠 때, 또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눈물 흘릴 때, 이럴 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극세사 이불 얘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제가 어릴 때는 좀 집안 형편이 다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불을 덮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뻣뻣한 그 솜이불이었는데 이게 또 길지가 않아가지고 추워서 막 얼굴을 덮으면 발이 나오고 또 발로 당겨 내리면 또 얼굴이 나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쯤 전인가 극세사 이불이 처음 나왔을 때 큰맘 먹고 이제 온 집안의 이불을 다 극세사 이불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불 속에 쏙 들어가는데 그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 큰 이불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하든지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겨울밤 극세사 이불 속에 들어갈 때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행복을 느끼고 또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한지 한번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시고 자주 누려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에게 알맞은 숫자, 적정한 속도 알기예요. 막 최고가 되려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뭐 남과 같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 뭐 하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6시를 2번 맞아라, 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빨리 습득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진다 이런 식으로 저 뒤에 책장에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강연들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몰아대잖아요. 그리고 막 독서장 단톡방에 아침부터 쌓이는 굿모닝 또 막 얼리 어답터 대표님들이 올리는 영상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고 나만 게으른가 하는 그런 좀 좌절감,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걸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빠른 속도를 좋아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은 따라가시면 되고 또 막 의욕 뿜뿜하신 분은 그 속도대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쫓아갈 수는 없어요. 뛰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정한 속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점, 내가 행복하게 노력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까지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도 좀 줄고 그런 좀 좌절감 이런 것도 좀 훨씬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장, 그럼 팬데믹 이후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또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인간의 성격은 이렇게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성 이 5가지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자는 여기에다가 정직, 겸손성이라는 6번째 성격이 더해져야 이게 인격 혹은 성품으로 형성이 된다고 해요. 다행히도 이 6번째 다른 5가지 성격은 좀 타고난 기질에 많이 좌우되지만 6번째 성격은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익히고 발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럼 어떤 사람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곁에 둘 것인가? 그러니까 나쁜 관계를 가차없이 끊어내고 좋은 관계를 늘리는 것이 이제 행복해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많이 늘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의 정직하고 진실함을 좋아하는 진실한 사람이 내 곁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사람들은 서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일을 기억하고 기회가 되면 서로 돕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업무를 같이 해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내 주변에는 겸손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이 책에서 제일 이제 충격적으로 와닿은 것이 이 부분인데 이타성, 역량이 되다. 좋은 충격이죠. 이타성이 역량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저자는 맹수들의 생존 윤리를 살펴봤더니 악어나 늑대나 침팬지 같은 이런 동물들의 우두머리가 어떻게 너그럽게 무리를 이끌어가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율하나 그걸 봤더니 이타적인 공동체가 이기적인 공동체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오래 살아남더라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1%, 0.1%의 비밀에서 이제 꼴등하는 애들 그 막 그런 질문까지 어처구니 없는 질문까지도 성의 있게 대답해주는 그런 최상위층 애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통찰력을 갖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기체로 만들어낸 그런 진화의 전략. 인간은 약한 동물인데 살아남은 진화의 전략이 바로 이타성이더라. 그리고 다행히도 이 이타성은 금방 불안만큼이나 전파가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타적인 사람을 봤는데 참 행복하고 성공하더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강력한 학습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타성이 더 많이 전파가 되고 우리 사회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3장을 마무리하면서 내 주변의 좋은 관계, 나쁜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나쁜 관계는 생각나는 게 없고 아직은 좋은 관계는 성당 친구들, 또 고향 친구들, 또 내오비, 독서지향 친구들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지
겸손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4장, 불안의 시대에서 행복을 말하다.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 그런 좋은 느낌, 또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일, 좋은 관계, 또 의미 있는 삶, 또 어떤 성취감 이런 걸 많이 느끼면 인생이 행복하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법은 뭘까 하고 봤더니 목적 없는 대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천에 처음에 와서 개업을 하고 이제 이수역으로 다닐 때는 멀어서 아는 사람을 많이 못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천에 개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차례차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첫 반응이 아들 장가가? 그거였고 아니라고 하면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했을까 이게 궁금해하는 눈치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았구나 반성을 했고 어차피 요즘 손님도 별로 없고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은데 이럴 때 하루에 한두 통은 꼭 목적 없는 대화, 용건 없는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낙관도 습관이다. 네, 좋은 습관 들이기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뭐뭐 하다면 나는 뭐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 이하인 달에는 1박 2일 가족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루틴, 나만의 루틴을 몇 개 만들어 두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 이하일 때는 1박 2일 가족여행을 간다. 또 진상 손님을 만난 날에는 퇴근 후 친구와 치맥을 한다.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몇 개 만들어 두면 이런 나의 습관이 모여서 나의 삶의 태도가 되고 또 나의 이야기가 곧 나만의 색깔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낙관성들은 후천적으로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나만의 긍정적인 루틴 몇 개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작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적정한 삶으로 지혜로운 만족감을 찾아서 더 행복해지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최상만을 쫓는 그런 극대화된 삶에서 벗어나자. 또 나만의 속도, 나의 성향에 맞는 그런 적절한 삶을 찾자. 그 다음에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다. 그래서 10점짜리 행복을 한 달에 한 번 느끼는 사람보다 3점짜리, 4점짜리 행복을 매주 느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더라. 그리고 많이 웃으면 많이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중개업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 이런 나만의 적정한 삶의 속도, 지혜로운 만족감을 찾아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